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 대 이디야 커피입니다. 네, 그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네. 우리 보민 씨, 네, 어디를 다 선호하나요? 일단은 두 개의 프랜차이즈 기업 둘 다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서 맞아요. 대학가 근처에서 사실 좀 많이 봤던 것 그렇죠. 같고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좀 번화가라면 어디든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에 약간 네네네. 상징성 이런 게 좀 네네.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냐는지 어디냐는 그니까. 근데 사실 그 저는 중에, 커피를 예.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근처에 커피를 있는 걸 안 마신다 하지.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오프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주목받고 끌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네. 언제든 이쁘고 주목받잖아요. 자, 우리 서영 학생 그러면은. 네, 저는 커피나 이제 음료수를 즐겨 마시는 편이라 네. 두 브랜드 다 꾸준히 이용하는 편인데요. 네. 이제 스타벅스는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네. 있는 반면 네. 이디야는 이제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냐는. 그래서 좀 저는 네. 그래도 이디야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더 자주 눈앞에 띄니까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 네. 네, 저는 이디야 이거 하나만 더 찍으면 공짜거든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저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저한테 네네.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정말요? 주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네. 이디야 집 앞에 있는 거 거기를 네. 안 가면은 생활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밤에는 이제 네.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커피 안 먹으면 잠이 안 깨가지고 네 그렇게 생활을 도시 해요. 남자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그거 주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는 진짜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우리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닌가.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홍쌤 어떤가요, 이게? 실제로 시장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하고 이디야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거의 원톱입니다. 스타벅스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독보적이군요. 스타벅스 매출이 작년에 한 7,7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등이 투썸인데 투썸이 1,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갭이 어마어마하죠. 3등이 이제 엔젤리너스고요. 네. 그다음에 4등이 커피빈, 네. 5등이 이디야입니다. 이디야 매출이 한 카페베네는요? 카페베는 그 다음 6등입니다. 아우, 그다음에 네. 7등이 할리스, 탐앤탐스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최근 이 업에서 작년 실적을 보면 약진하고 있는 회사가 스타벅스가 작년 매출이 25%나 그 이전에 대비 성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디야도 17%. 네. 또 요즘 또 할리스가 괜찮습니다. 여기 네. 35% 성장을 했고요. 반면 또 뺏기는 네. 브랜드가 있겠죠. 커피빈이 과거에는 뭐 스타벅스의 대학마다 이렇게 많이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5% 정도 감소했고요. 엔젤리너스도 한 6% 정도 감소했고요. 또 카페베네가 최악입니다. 한 15% 정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업의 흐름이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스타벅스와 이디야는 양시장에서 저가형 그리고 약간의 고가형 그런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커피를 구매할 때는 편의점이 최고죠. 많은 거 사실 때 제 거 이걸 좀 가서 좀 보시면은 아니, 자기가 뭐하는 거는. 찍어서요? 네, 저한테 가게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 네, 보면은요. 이디야 창업의 꿈을 꾸고 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어디다가 이디야를 할 거냐 물어봤는데 스타벅스 옆에다가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예. 전략을 네네. 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비싸니까. 예전에 이제 스타벅스.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따라갈 때도 네네네. 같은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 완벽하게 해가지고 아 여기가 이제 햄버거 팔릴 때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그 선택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피 수요는 명확한 장소이다. 그런데 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스타벅스가 잠식한다 하면 나는 거기에 들어오는 저가형 시장을 좀 잠식하겠다. 그런 전략이니까 충분히 통용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괜찮은 저도 전략이네요. 유재환 씨 옆에서 이제 이디야처럼 이렇게 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제가 보미 씨 옆에서 이대하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 학생 현장 취재는 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두 기업 다 학생들이 좀 꾸준히 이용하는 기업 커피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네. 다른 때보다 좀 현장 조사가 수월했고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취준생의 입장 말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었던 현장 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직원 같아요. 예. 제가 학교하고 있긴 한데요.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이디야입니다. 이 두 프랜차이즈 커피 이 기업 커피숍에 중에 이렇게 예쁜 어디를 직원이 더 있으면 선호하는지 그런 게 또 남은 힘을 자극하는 또 발걸음이 되지 맨날 않을까. 갈것 예. 같아요. 그렇죠. 아, 왜 웃어요? 스타벅스를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디야를 잘 안 가요. 아, 이디야를 잘 안 가서 스타벅스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가는 저요. 저 스타벅스요. 그 이유는요? 가까워서. 지리적 저기 근접 탈의실 가까움을 아닌가요? 좋아하는 거예요? 좀 그런 데가 있어 아, 사물함. 있어요. 스타벅스가 아마 대기업이라서 복지도 잘 되는 것 같고 직원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이디야가 가격이 훨씬 싸요. 저는 진짜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스타벅스의 그 고급스러운 네이밍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데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좀 스타벅스가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가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이번 조사 역시 고려대학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이제 커피가 땡기는 1시부터 2시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요. 네, 예상과 달리 결과는 스타벅스 13표 대 이디야 17표로 이디야의 승리였습니다. 아, 이건 연령에 대한 차이가 조금 반영돼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네, 조사를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상이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 1, 2학년들이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이제 이디야를 고르는 것 같았고요. 아무래도 식품 기업을 조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스타벅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던 게 이제 그런 뭐 고급스러운 분위기나 이제 본인이 직접 음료수를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거 좋아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나이대에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표가 나왔으면 스타벅스의 선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점의 이제 네.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같이 부드러운 남자 백수영. 이거 왠지 그렇게 해보면 어떡해요? 제가 가로채봤습니다.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네, 스타벅스만큼 고급스럽고 이디야만큼 친근한 남자가. 그렇군요. 스타일이 다르네요.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스타벅스 코리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요,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와 네. 우리나라의 신세계가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 누군가요? 황정민 씨입니다. 네, 신세계 황정민 씨요. 네, 신세계가 운영한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홍세 그럼 스타벅스에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스타벅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글로벌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1971년도에 이제 창업이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애틀 여행 가보면 스타벅스 1호점 막 관광 명소로 소개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스타벅스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경영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밀라노를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에스프레소 바를 봐요. 그래서 아 이제 커피라는 걸 단순히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본인 회사 일지온 알레라는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스타벅스로부터 원두를 제공받아요. 그런데 이제 87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역으로 그 스타벅스를 이제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때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신세계하고 라이센스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코 코리아라는 기업이 나타나게 되고요. 2000년에 사명을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로 바꿔서 국내 시장에서 아주 약진하고 있죠. 근데 저는 보면서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랭킹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도 신세계, 네. 2등인 투썸, CJ, 신세계. 3등 엔젤리너스, 롯데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커피 시장에서도 뭐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다. 또 엔젤리너스가 롯데라는 사실 저 처음 알았어요. 정말요? 아, 저만 몰랐군요. 저도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걸로 그러면. 그러면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스타벅스에서요. 네. 작년 10월부터 이제 대통령 특별휴가를 받은 군 장병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군타벅스라고 하죠. 일명. 근데 가끔 이제 포털 뉴스창 들어가 보면요. 네. 댓글에 이제 막 전쟁이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이 군타벅스 기사가 전쟁이 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군타벅스 이거 이제 군 장병들한테 커피를 제공해 주는 것이 네. 성차별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커피에 논란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부 스타벅스의 사회 공헌 활동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국군의 날서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군인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통령 특별 휴가를 받은 국군 장병들에게 이게 3,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거는 역차별이다. 근데 아마 스타벅스는 그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잘 되고 마케팅. 있으니까. 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이런 저는 좀 어찌 보면 마케팅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스타벅스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된장녀, 뭐 이런 스타벅스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뭐 좀 잘 안 좋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사실 사회 곳곳에 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요즘 젊은 그 여대생들이 음식은 뭐 분식집에서 커피보다 더 싼 걸 먹고 더 비싼 커피를 먹는다. 기성세대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자 스타벅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남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자 이런 좀 CSR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지역의 특징을 살린 인테리어나 음료들을 좀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글로벌 기업이 되는 전략이 아닐까요? 맞아요. 물론이죠. 지금 뭐 머그잔이라든가 또 이제 시티머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스타벅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판매하는 거고 스타벅스는 광고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머그잔 또 여러분 다이어리 뭐 그런 거 맞아요. 선호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문화를 나는 세일즈하는 기업이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다가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특징에 맞게끔 다각화된 전략들을 또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시그네처 텀블러들 이렇게 네, 판매하고 맞아요. 관광할 때마다 거기 가서 그거 사서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요. 그 컵 시티머그라고 머그컵 있잖아요. 네. 그 도시 이름 써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모으신 분을 봤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모을 수는 없고 촬영 카메라 감독님이셨거든요. 예, 세계 각지를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으셨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게. 예. 예전에는 빅맥 지수라고 해서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가늠할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빅맥의 가격으로 이제 판가를 맞아요. 했는데 네. 그게 스타벅스 매장이 또 맥도날드 못지않게 많기 많아지니까, 때문에 네. 이제 스타벅스 지표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입지가 강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다고.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제일 많은 도시가 서울이래요. 오, 그래요. 대단하네요. 놀라웠네요. 그럼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디야 커피 첫 번째 키워드로 이디야 커피 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논현동에 있는 이디야 본사에요. 국내 최대의 커피 연구소가 있대요. 네, 이디야 커피는 원두부터 뭐 로스팅, 제품 개발 전부 다 이렇게 직접 하는 그런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라고
것이라고 합니다. 오, 네. 아, 그렇군요. 홍쌤, 그럼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시작은 2001년 네. 중앙대 앞에 1호점을 이제 오픈하게 대단하다, 되고요.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때 이미 1,000호점을 오픈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3월에 1,500호점을 서울대 중앙점에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1,800호점, 그리고 올해 이제 2,000호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상권이 비싼 상권에 들어가고 면적이나 사이즈가 크죠. 네. 근데 이디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좀 소규모 매장이거든요. 네. 이게 창업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구를 삼아 성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초고속 성장을 하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취준생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디야가 지향하는 것은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래요. 좋은데요? 네, 그렇죠. 제공되는 걸 일단 제가 보니까요. 네. 일단 연봉 수준이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지원하고 네. 자기 개발비에다가 의류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의류비까지. 가고 싶어요. 그쵸. 그러게요. 저도 여기 안 가고 뭐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직원이 행복해야지 회사가 성공한다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멋있다, 철학을 진짜. 가지고 있는 회사네요. 야, 이디야 커피의 그 성장이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진짜 대단하네요. 좀 더 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업력이 오래된 기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네. 여튼 그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연봉 수준은 실제적인 매출 규모로 따져봤을 때 네.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준들을 보면 앞으로도 저 이제 과거에는 저가라는 틈새를 내가 파고들어서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서 그리고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제 좀 값싼 커피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디야도.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커피 연구소, 한 500평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런 투자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디야 커피도 글로벌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타벅스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금 같은 성공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업주가 2005년도에 중국에 지점을 설립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디야의 강점이 이제 작은 매장인데 중국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아직 커피가 그렇게 대중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큰 매장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다시 좀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미국, 중국 이런 데 2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실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궁금증을 실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요즘에는 백다방이랑 같이 싼 제품 파는 지금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이디야는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는지 두 기업을 비교해봤을 때 각각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두 기업 프랜차이즈에 취직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 스타벅스가 더 비싼데 더 많이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디야가 매장 수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뭔가요? 스타벅스 알바는 따로 모여서 교육한다는데 진짜 좋은 그 스타벅스가 되게 세계적인 기업인데 혹시 한국에서만 따로 하고 있는 독자적인 마케팅 사업이 있나요? 오, 그래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일단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이고 이디야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 기업이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좀 차이점이 시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문화, 공간,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이미지를 파는 기업에 좀 근접해 있고요. 이디야는 쉽게 말해 저가형 커피를 파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사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서울의 핫한 플레이스에 가보면 브랜드 타이틀을 걸지 않고 독자적으로 커피를 좀 파는 그런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고가형 개인 샵들이 이제 오히려 경쟁사로 생각을 할 것 같고 이디야라고 하면 뭐 요즘 백다방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좀 팔로워들에 대한 추격도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도 이제 외식 업계이기 때문에 좀 예상 가는 직무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직무들이 있나요?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공개 채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리스타로 교육을 받고 매장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나중에는 이제 지역 매니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신입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매장 관리 직군들이 좀 일부 채용이 있고 경력 관련된 경우는 해외 사업을 아까 좀 추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채용, 또 인테리어, 그다음에 전략 기획 뭐 이런 부분에서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요즘 백다방 같이 이렇게 저렴한 커피 전문점이나 뭐 여름이다 보니까 그런 생과일 주스 전문점도 굉장히 맞아요.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디야가 비교적 저렴한 커피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현상에 좀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지역 일대 모든 커피 매장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디야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었는데 바로 옆에 백다방이 생겼어요. 그리고 백다방에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더라고요. 그리고 재학생들도 그 커피를 들고 학원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건 것 같아요. 싼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의 좀 성공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다방이라는 그런 닉네임, 네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초반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양이죠. 그러니까 이디야가 값싸게 커피를 파는 부분에 좀 집중했다고 하면 우리는 싸고 또 양까지 많다. 이런 식의 전략이 또 통용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그 상권을 보면 이디야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커피 매장의 잔이 커지는 또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젊은 층의 청년 취업 뭐 그다음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백다방은 그 좀 봐야 되는 게 실제로 좀 오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굉장히 백종원 씨의 평가라든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 연예인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이제 그 부정적 요인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커피 시장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고 중국 쪽에도 이렇게 커피 시장도 이렇게 이제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두 기업이? 연봉은 실제로 이디야가 연봉이 아까 많다. 뭐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15년도 대졸 공채가 3,400 정도고 스타벅스가 3,100 정도라고 하니 매출이라든가 뭐 그런 사이즈를 보면 의외로 이디야가 좀 많이 주는 편이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영 씨 더 궁금한 거 혹시 있나요? 혹시 이런 커피 브랜드를 준비하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은 다른 어떤 기업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수 소비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죠. 물론 중화시장에 뭐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스타벅스 제외하고는 토종 브랜드가 제법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듯이 중화시장도 그 로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층이 겹치는 거. 젊은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잡화, 화장품, 패션, 유통 이런 기업들과 또 한 덩어리 안에 이제 커피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커피만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회사 쓴다 뭐 이런 논리보다는 같은 고객층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에 내가 집중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이번에는 이제 채용 자체에 대한 카더라보다요. 예. 입사 이후에 대한 이런 카더라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 먼저 스타벅스는 입사 후에 매장 업무를 한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직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는 매장,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점장 관련된 부분들을 경험해야 되는 채용들이 그렇죠. 있어요. 일단 그래서 해야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벅스를 즐길 때와 또 막상 그 매장에서 고객 응대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해야 될 포지션을 점유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숙지한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진행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좀 비슷한데 다른 질문이에요. 네. 이디야 커피는 매장 직원에게 본사 입사의 기회를 준다.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실제로 신입 그 자격 요건을 보니까 외국어 능통자도 좋아해요. 네. 이건 아마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거고 가맹점에서 근무한 이디야 메이트를 우대한다. 그러니까 CJ도 왜 미소지기 관련돼서 우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업장에서 업력을 쌓았다, 고객 응대를 해봤다, 네. 물건 판매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취업의 관점에서는 좋은 그렇죠. 이력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 코리아와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는 이디야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이디야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취준생의 입장에서 처음 알았는데 이디야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뭔가 그 기업 철학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좀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디야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세훈요? 저도 이디야를 선택하고 싶어요. 오, 왜요? 일단은 이제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연봉 때문에? 연봉도 있죠. 네. 네. 때문에?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 누군가한테는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은 마음도 예.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기업에. 네. 그래서 그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확실히 철학이 확실한 기업은 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한번 알아볼까요? 제 집사람이 커피 맛을 잘 몰라요. 네. 커피를 마실 때 안 거의 뭐 좋아하세요? 우유를 다 때려 넣고 시럽을 때려 넣고 먹거든요. 그냥 근데 넣자. 그런데 집사람이 지금 저희 집에 가보면 스타벅스 머그잔이 한 수십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물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스타벅스의 정말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처음에는 좀 와닿지 않았는데 네.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아주 비싼 유니폼을 구매하고 나이키 농구화에 매료되듯이 맞아요. 똑같은 그런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카페베네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 뭐 저 휴게점 사업에도 뭐 투자를 한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 실적이 아주 안 형편없습니다. 좋죠. 예. 저는 이디야가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국인이니까요. 그래서 네.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저가형 커피 시장의 강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이런 업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매장 다니면서 평소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매장이 있으면 또 여기 이런 매장이 있네? 그럼 또 DP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벤트 데이인 날 머그잔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각기 매장들은 무슨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발로 뛰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체득해 두시면 추후 면접장에서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야기에서는 논외였는데 약간 카페베네 얘기를 꺼내면 우리나라 그 커피 프랜차이즈와의 유행을 사실 시작시킨 게 카페베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저는 여전히 카페베네를 되게 좋아해서 사실은 또 빙수도 되게 맛있거든요, 카페베네는. 아, 물론 지금도 성장하시는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래서 참 아쉽지만 카페베네 꼭 약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10년 전에는 민들레 용토가 짱이었는데 아, 추억의 민들레 형도. 민토, 예, 민별청 통역학원. 네. 그럼 오늘 저희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